4월과 5월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다주택자들이 중저가의 물량을 내겠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틈새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무주택자 얘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무주택자는요, 지금의 여러 가지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시기를 바라보세요. 시기를. 지금 시장은요, 대출의 완화를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LTV랑 DSR을 완화할지, 그리고 DSR을 완전히 규제할지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완화를 안 한다는 결정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예측을 하건대 다주택자에 대한 DSR 완화는 안 해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분명히 1주택자나 사회 초년생들 혹은 무주택자들 중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DSR에 대한 완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완전히 결정이 된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4월 달에 나왔다라고 하면요, 기회를 활용해야 돼요. 뭐냐면 양도세가 1년 중과 유예가 되었죠. 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1년 중과가 되었으면 지금 고가주택을 가지고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중저가의 물량을 내겠죠. 그리고 대출 완화가 확정이 되었으면요,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중저가 물건들이 나올 때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뭔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진짜 짧게 올 거예요. 그 기회를 활용을 하세요. 대출이 완화되는 시점과 맞물린다면. 그러면은 지금 거래할 때가 6월 1일이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못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인 예전에 재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전날에 강남에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같은 날에 치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소수의 사람이 수혜를 보겠지만요, 내가 무주택자라면요, 가만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가 시기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시장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는 언제냐? 대출에 대한 게 곧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된 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라면 이 4월, 5월 달에 양도세 일시적으로 1년 동안 완화되는 시점에서 4월과 5월은 중저가 물량들이 나오는데 그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물량이 많이 나온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수의 어떤 수혜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회가 뭐냐면요, 지역적으로 봐야 돼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도 틈새가 있을 수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대도시 쪽에서도 틈새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TX 약발 이제는 안 먹히네. 2월에 GTX C노선 추가 정차 발표에 꿈틀했지만은 높은 호가의 매수가 끊기고 하락거래만 체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GTX 의왕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들어가지 말라 했거든요. 오버슈팅 된다고. 오버슈팅 될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을 사고 싶은 시점이면요, 의왕도 틈새가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해야 돼요. 상록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 확장해가지고 생각해서 틈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거래가 체결될 때에 이때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나는 용기를 가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의왕 같은 경우는 저는 GTX 노선 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파생되는 틈새들이 있습니다. 그 틈새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뚝뚝 떨어지는 시점이 기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뚝뚝 떨어질 때 지금 집을 팔려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팔려는 사람들은 공포스러워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집이 없고 집을 들여가려는 사람들은요,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기회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데를 물건을 찾아보면 좋은 데가 있습니다. 중저가 중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정비 사업이라든지 새 아파트를 단장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에서 1기 신도시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나오는 공급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투자금이 또 우리는 투자할 때 작게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가격들이 둔화되는 지역들이 경기도에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당선 라인하고 신분당선 라인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아파트가 되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실거주 좋은 곳을 틈새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이게 논란이 될까봐 뭐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분당선에 리모델링이 되고 신분당선에 리모델링이 되는데 주변에 이제 공급량이 조금 나와가지고 가격들이 둔화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찾는 게 사실은 이제 경험가들이 잘 하는 방법들인데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서울에 못 들어가면은 경기도는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신분당선, 분당선, GTX, ABC, D도 저는 적용합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그다음 월판선, 그다음에 인동선까지 괜찮습니다. 요런 데에서 정비 사업들이 어디 일어날까? 리모델링이 어디 일어날까? 속도가 어디 갔지? 이거를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진입하세요. 뭐 이제 하락론자들은 금리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하겠지만은 뭐 이제는 욕 먹는 게 익숙하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이거 부탁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떨어진 돈은 없지만요. 제가 그 되게 간접적인 아픔들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역지사지로 한번 바라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는 사람도 많고요.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는 가격이나 뭐 시장이 개선될 여지가 많이 없다면 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그런 기회들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실거주라면은 대구 있죠. 대구의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요. 지금 좋은 입지라고 판단되거나 앞으로 대규모로 아파트들이 밀집되는 수성구와 가까운 지역에서 밀집되는 지역들이 뭐 도심 쪽도 있고 뭐 일부 있죠. 그런데 진입해도 괜찮습니다. 실거주로. 사람들은 지금 말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대구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엄청 욕먹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광역지자체입니다. 여기는 수요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부산이 옛날부터 일자리가 그렇게 좋은 게 있었습니까? 계속 없었는데 가격은 어떻게 했어요? 걔는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과 해변 라인으로 그 어떤 뷰라든지 이거에 대한 수요층이 그 매력이 수요층이 되어가지고 밀집되면서 거기서 파동이 가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전문직들이 많이 있어요. 법원도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어떤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교육기관들이 형성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 교육 이제 입지들 그다음에 학원가들 전국 1등이 막 여러 명 나오잖아요. 경신고등학교라는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학군들이 형성이 잘 돼 있는데 꼭 수성구가 아니더라도 수성구에서 가까운 지역 중에서 대규모로 아파트들이 밀집되는 곳 실거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올해 모두 미달인데 나중에 이제 후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미달이 나중에 또 수요층이 붙는 시장들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비싼데 수요층이 붙는다고?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부동산은요, 가격이 빨리 오르면요, 적응을 못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적응하는 못하는 가격들이 혹시나 이제 둔화되는 시장들이 생기면요, 이 높은 가격도 이제는 인정을 하게 돼요. 아,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이구나. 시간이 이르면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예전에 짜장면을 1,000원짜리 짜장면 제가 있을 때는 600원짜리 500원짜리 짜장면인데 그때의 짜장면 가격이 지금 6,000원 7,000원이 됐어요. 600원대로 돌아갈까요? 500원대로 돌아갈까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계속 가격이 인플레이션 되면서 그 가격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음마아파트 평당 68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고가 논란이 휩싸여가지고 고가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신문도 나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정을 하고 있는 가격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높이 올라간 가격들도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둔화되고 관심 없는 시장 되면요. 가격들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겠지만은 또 거꾸로 관심을 가지는 시장들도 반복이 될 거예요. 그 시점은 몰라요. 그거는 그 부동산 투자의 신의 아버지가 온다 해도 몰라요.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시점을 짚어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흐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같은 시장에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시장인데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기회이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미불량이 나는데 입지 가치와 본질이 괜찮다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요, 전세구일이 낮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입지의 본질과 내 형편에 집중하면서 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입지는 알고 있습니다. 강남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서초 좋은 거 알고 있고, 과천 좋은 거 알고 있고, 용산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마포 좋은 거 알고 있고, 광진구, 동작구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 형편이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은 내 입장에서의 강남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내 형편이거든요. 근데 내 형편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게 입지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보하는 거예요. 혹은 가치가 좋거나. 그 진보라는 건요, 확정된 호재가 들어가 있고 시간으로서 부동산을 기다릴 수 있는 지역이랑, 플러스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물건이 신축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진보할 수 있는 물건이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싼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싸다고, 나 지금 3억짜리 집 사는데 거기에 뭐 한 갭이 한 2천밖에 안 들어가네, 2억 8천이네, 이거보다는요 3억이고 갭이 한 뭐 1억 5천이라도 걔가 만약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예정지구로 잡히게 되었고, 거기에 여기 한 개가 들어오고 주변에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이러면은 싸도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지의 본질과 내 형편을 집중해서 잘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